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선풍기로 버티는데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슬슬 에어컨을 틀기 시작해보지만 자칫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세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 창을 켜보게 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곳에 검색을 해보면 어디서는 2시간 사용 후 2시간 동안 꺼두라고 하고 어디서는 계속 틀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 집 에어컨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 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사용시간과 소비전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에어컨 소비전력의 90% 이상은 실외기가 가동될 때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외기 가동은 우리 집 에어컨 종류에 따라 다르게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지금까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며 사용량을 조절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집 에어컨 종류에 따른 올바른 절감 방법을 찾지 못한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2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요금은 무려 70%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세 부담은 확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당장 우리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에어컨 사용 시 이 방법들만 적용해도 전기세 걱정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정속형과 인버터형인데요. 정속형은 에어컨 가동 시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실외기가 최대로 돌아가다가 설정 온도에 이를 시 실외기가 아예 꺼지고 이후 다시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내리기 위해 다시 최대로 작동합니다. 반면 인버터형은 설정한 온도만큼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절전 모드를 유지하며 미세한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에어컨 전력 소비의 약 90% 이상은 실외기가 가동될 때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러한 정속형과 인버터형의 차이점들로 인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속형 같은 경우 실외기가 켜지고 꺼질 때 부하가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인 중간에 한 번씩 껐다가 몇 시간 뒤 켜주는 방식이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이 되며 인버터형 같은 경우 정속형과 마찬가지로 처음 실외기가 가동될 때는 높은 전력 소비를 나타내지만 이후 온도를 유지하는 단계에선 실외기가 최소한의 가동을 하며 전력 소비가 낮아지기에 에어컨을 이용하는 동안은 계속 켜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국내 최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 실험한 결과 6평형 정속형 에어컨 기준 2시간 간격으로 껐다 키며 사용함으로써 12시간 내내 틀었을 때에 비해 무려 7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인버터형 같은 경우 7평형 인버터 에어컨 기준 2시간 간격으로 껐다 켰을 때에 비해 끄지 않고 12시간 내내 에어컨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35%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창문형 에어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유형에 맞는 전기요금 절감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버터형 에어컨이라 하더라도 외출하는 시간마저 에어컨을 켜두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3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다시 끄기 전에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처음부터 쭉 켜두는 것보다 더 크게 소요되지만 3시간 이상 긴 시간의 외출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끄고 가는 것이 전기요금 전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집 에어컨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전원 버튼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도 약 35%에서 70%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아니면 인버터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냉매명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 옆에 부착된 표시를 보면 냉매명이 적혀 있는데 이러한 냉매명에 R-410A라고 적혀 있으면 인버터형, REE라고 적혀 있으면 정속형 에어컨입니다. 창문형 에어컨 또한 이 방법으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 모델명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할 경우 인버터 에어컨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연도를 통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 옆에 써있는 생산 연도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2011년 이전으로 적혀있는 것들은 정속형 에어컨이며 인버터형 에어컨은 2011년부터 도입되었기에 특히 최근 5년 내에 생산된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 에어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품 특성상 이러한 방법들로 확인이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모델명을 얘기하면 어떤 종류의 에어컨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집 에어컨 종류에 따른 기본적인 전기요금 전략 방법이었고 이러한 기본 전략과 함께 에어컨의 냉방 효율을 더욱 끌어올려줄 5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전력 소비의 90%는 실외기가 가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에어컨을 처음 작동시켰을 때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실외기는 약 2000W에서 4000W의 높은 전력으로 가동되고, 이러한 온도 도달을 위한 높은 전력 소비 구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때 풀파워나 파워풍, 파워모드와 같은 기능으로 처음 가동 시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춰준 후 25도에서 26도 정도로 설정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전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에어컨 모델에 따라 풀파워나 파워모드가 없을 경우 온도는 최저 온도, 바람 세기는 강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정 온도에 따라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바람 세기 또한 강하게 할수록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정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실외기에 내장된 컴프레셔가 작동 시 전기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이지, 실내기 팬 모터가 만드는 바람 세기의 전력 소비량은 강풍 약 0.4kW 시 약풍은 약 0.3kW 시로 전력 소비량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더러 그 차이도 작습니다. 아울러 바람만 나오는 송풍 모드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유지하기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2도로 가동하던 에어컨을 26도로 사용할 경우 한 달에 약 9만원가량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여름철 적정 수면 온도는 25도이며 20도 이하의 온도로 설정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물론 실내가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가 쉽고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일반 냉방 모드로 26도 이렇게 설정해두는 것보다 제습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실내 온도 27도에서 설정 온도인 24도로 낮추는 동일한 조건에서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 각각의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보니 그 결과 두 전력 소비량은 거의 같았고 전기요금 또한 거의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약 3에서 5%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나 오염 입자 등을 걸러내는 필터에 먼지가 쌓여있는 채 사용을 하게 되면 풍량이 감소하고 희망온도 도달 속도도 현저히 떨어져 소비 전력량 또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된 필터는 감기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 또한 유발할 수 있기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2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필터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를 관리하는 것도 냉방 효율에 있어 중요한데요. 실외기 주변으로 물건이 많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 송풍구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잘 분산되지 못하고 실외기의 온도를 높이게 되어 에어컨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외기에 뜨거운 바람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실외기를 직접적으로 덮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외기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면 에어컨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필터 청소는 알겠는데 실외기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LG전자 엔지니어와의 상담에 따르면 실외기 자체는 별도의 청소 없이도 뜨거운 바람이 잘 배출되고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기 자체만 넘어지지 않는다면 사고 없이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만약 실외기 청소를 하게 된다면 먼저 전기를 차단한 후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활용하여 실내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게 되면 냉방 효율이 약 15%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에 우리가 단열을 위해 사용했었던 에어캡, 일명 뽁뽁이를 붙이는 것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동시에 실내의 냉기가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기에 에어캡 또한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내 온도 1도를 내리려면 약 7에서 12% 전력을 더 소비하는 만큼 단열만 잘 챙겨주어도 웬만한 냉방비 절감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냉방 효과가 높아짐으로써 전력 소비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실외기가 가동되기에 이때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의 냉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해준다면 비교적 빠르게 설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어 냉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선풍기 방향에 따라 냉기를 전달하는 효과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풍기를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작동시키면 멀리까지 냉기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에어컨과 마주본 상태로 선풍기를 작동시키면 실내 냉기를 골고루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20에서 30평대 기준의 가정집이라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나란히 하여 냉기를 멀리 퍼뜨리기보다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2에서 3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서로 마주보게 하고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하여 원활한 공기순환을 통해 냉방 효과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에어컨 전기요금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전략과 함께 냉방 효율을 높여주는 5가지 팁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니까 오늘부터라도 활용해 보신다면 효과적으로 냉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부드릴 것은 여름 해봐야 겨우 2~3달인데 굳이 이래야 되나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전부가 아닌 단 몇 가지 방식만으로도 에어컨 전기세 전략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으니 에어컨 사용 시 꼭 오늘 내용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살림살이와 내 몸을 위한 건강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